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이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더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천궁에 대한 어떤 문의는 뭐 세계적으로 막 밀려오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한국 무기의 도입을 더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무기 수출의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주문해서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새벽 택배가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도입한 신규 무기의 8.6%가 우리나라산이라고 합니다. 5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5년 대비 143%나 증가를 한 거라고 하고요. K2 전차 기본이죠. K9 자주포. 요거는 뭐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번에 위력을 확인한 천궁2. 초대형 계약이 폴란드,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우리나라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3.0%로 세계 9위를 기록하면서 방산 강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 실생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고 뛰어나긴 한데 세계 탑 클래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만 돌려 쓰다 보니까 우리는 좋다 그러지만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써보고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지금 중동에서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 진출했던 전차 자주포들, 특히 자주식,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엔진 달고 돌아가는 유럽산 모든 무기들이 다 빠개졌어요. 그 먼지와 열기를 못 견뎌가지고 그거를 하나도 그 안에서 견뎌내질 못하고 다 폐차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한국 무기는 거기 들어가고 그 환경을 살아남은 거야. 심지어 사기 스펙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말하자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K2 전차 같은 경우에 야 니네 사거리 3.5km라며 쏴봤더니 5km에서도 맞더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실험할 아니, 수 있는 실험장의 왜냐면, 길이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격장이 3.5km밖에 안 돼서 그 이상은 안 쏴봐서 말 안 했지. 뭐 이런 그 식인 이상도 거예요. 나가? 그렇구나. 맞는구나. 좋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그 내구성과 연발, 그리고 막 혹한의 유럽, 북유럽부터 이 열사의 사막에서도 전부 다 고장이 나지 않고 견디고 있는 내구성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상 요격률 100%를 확인을 한 거야. 심지어 연습 버전을 가지고 교육용 천궁을 가지고 100% 요격률을 달성한 거예요. 하나 떨어뜨린 거는 요격을 못했을 뿐이지 그걸 날아오다 지가 바다에 꼬라박아갖고 못한 거고. 상대 무기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지가 제대로 못 온 거지. 그래서 실제로 100%를 달성했다라는 거를 전쟁 상황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일명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제품들은 판매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라고 보여주기 용인데 그거 우리 판매할 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보여줬는데 지금 엄청난 위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차들의 사실상의 모든 경쟁했던 무기들이 다들 중동에 와갖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한국만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체 생산, 협력 생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이번에 이제 그 군사 기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비오복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기관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주식 기관포에다가 우리 이 장거리 그러니까 탱크 잡는 일종의 이제 신궁 포트를 2개를 달아가지고 저고도로 접근하는 이 아음속의 드론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게 만든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종의 일종의 그 발사 무기예요. 그 대공방어 체계거든요. 근데 요즘 다 전쟁이 신무기들이 많아지고 음속을 넘는 비행기들이 많아지고 고도로 몇 킬로 위에서 다 작전들이 이루어지는데 저고도로 오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갖고 딴 나라에서는 이걸 아예 안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 드론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AN2라 그래갖고 핀란드 그 농약살포 목조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적어도 글라이더 같은 것들을 타고 이렇게 접근하는 전술 같은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산이 많고 이 어떤 산악지대의 지형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자주식 이런 그 대공방어 대공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출될 일이 없다고 봤는데 이게 드론 잡기에는 그냥 딱인 거예요. 미사일을 쓰지 않고 그냥 30mm 이 포로 가지고 조공 접근하는 3km 이내에 있는 이게 드론이라든지 조속 비행하는 모든 심지어는 그 순항 미사일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자전이 도입돼 갖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드론에다가 몇 억짜리 대공 미사일 쏘는 것보다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지들이 생산해 갖고 드론 방어용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형 장갑차들, 그동안 돼 있는 장갑차들 위에다가 요것들을 얹어가지고 이런 포트들을 추가로 옵션을 좀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이 개발한 이 확산탄이 있거든요. 드론 방어용 확산탄이니까 30mm짜리 이제 탄피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 집게 정도 되는,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그런 류의 이제 이 확산탄을 하나 쏘게 되면 이게 날아가서 드론 사이에서 퍼져가지고 산탄을 해서 드론을 없앨 수 있는 이 확산탄을 옵션으로 집어넣어갖고 주기 때문에 직접 맞힐 필요도 없어. 근처까지만 날려보내면 얘가 스스로 드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갖고 거리 반응 내지는 거리 반응,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을 해서 스스로 이것들을 100% 요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이 자주포가 나왔다는 거죠. 자주대공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아랍 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드론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아라카 원전 방해를 위해서 우리 부대들이 갖고 있는 설비들 안에 지금 아까 얘기한 천공2와 함께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운영하는 걸 보고 저게 해답이다 싶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량 생산 문의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무기를 수입할 나라가 이제 수입할 종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웬만한 거 우리가 다 만들어 쓰는 데다가 지금 전투기 엔진 같은 진짜 어려운 부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제외하면 지금 국내산 전장 무기들의 가동화율이 이미 60%에서 7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다 한국 거고 표준이 한국 거기 때문에 이거 외교적인 마찰이라든지 또는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그 큰 나라들의 어떤 간섭 같은 게 전혀 없거든. 갖다 쓰고 싶은 대로 맘대로 쓰세요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냥 물건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이 짓고 싶어? 기술이 필요해? 그럼 지어. 얼마든지 기술 지원해주고 제공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오랫동안 이 브레 컨슈머인 한국 사람들을 대접해온 이 AS 기술이 되게 최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천공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이제 천무라든지 이런 무기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한국은 4시간 안에 AS 팀이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7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야.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AS 접수되고 직원이 와서 보는데 한국은 무기를 팔아놓고 4시간 거리에 AS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다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쫓아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면에서 한국이랑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또는 한국이 앞으로 개발하는 데 투자해갖고 한국과 같이 미래 무기들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 미래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뭐 레이저 무기부터 시작해갖고 6세대 전투기 그 이외에 4세대 전차 막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중동부터 콧대 높은 유럽까지. 그래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앞으로 반도체 이상의, 조선 사업 이상의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